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영국의 감세한 철회 속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빠뜨렸던 영국의 감세안이 전격 철회된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인 점이 증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영국이 감세안을 전격 철회하면서 파운드화가 다시 오르고 영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미국의 국채금리도 다시금 하락세를 기록한 걸 보면은 이번이 확실히 증권 시장에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커즈카텍 영국 재무부 장관은 집권보수당 연례총회 이틀째인 이날 이 트위터에 소득세율 45% 철폐를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올렸는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 물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최우선 임무에 방해가 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밝힌 걸 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지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물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영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뒤이어서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국가들도 일단은 멈춰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만 페드의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이날 페드의 긴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초기 신호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기저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긴축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였고요.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오는 11월 회의에서 페드의 금리 인상폭에 관한 힌트를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물가를 목표치인 2%까지 낮추기 위한 조치는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일단 4.5에서 4.75 여기까지는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솔솔 피어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 이상의 최고금리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벌써부터 인플레이션 완화의 초기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멀리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긴 하겠지만 금리가 4.5에서 4.7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확실하게 이 물가가 빠지는 이러한 신호가 꾸준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자, 그랬을 때는 계속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금리 인하까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걸 엮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의 저점은 내년 3월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83.63달러로 플러스 5.2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급 등 달러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유로존 이 제조업 PMI가 48.4를 기록을 하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좋을 수가 없는 게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죠. 특히나 이 러시아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기 비용이 너무 비싸요. 전기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 경쟁 부분에 있어서 아예 이 동남아나 아니면은 미국 쪽에도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뭘까요? 당연히 저렴한 전기세, 저렴한 원자재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나 발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친환경 부분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이러한 부분은 이 발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CS 건전성 우려로 지금 해소를 위해서 안강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가 아무래도 스위스 쪽의 은행이다 보니까 최근에 유로의 가치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전에 이 서브프라임 때 이 리먼 브라더스랑은 다른 게 그때는 모기지라는 폭탄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폭탄이 없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유로의 가치가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힘든 부분들
좀 많이 만회하는 움직임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S의 덩치도 덩치이기 때문에 이 유로존 내에서도 어떻게든 최하까지 가는 건 막으려고 할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거기에 이 폭탄을 발바닥에서 터뜨리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CS에 대한 부분은,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폭락으로 갈 가능성까지는 낮지 않을까. 자, 일단 뭐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에 건설 지출이 0.7% 감소를 하면서 월가의 예상보다 감소폭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걸 보게 된다면 역시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집, 건물에 대한 가치가 꾸준하게 빠지려는 시그널들이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당연히 한국에도 이런 부분은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ISM 9월 제조업 PMI가 50.9로 이에 역시도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조업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PC 개인 소비 지출이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제조업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일단 PC부터 살펴보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선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유럽 안 좋은 거 이런 걸 이 생산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공급난의 해소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GM이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반도체가 없다면 판매량은 계속해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건 이 한계가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 현대 기아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 자동차 회사들 긍정적으로 엮여 들어가는 거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전 단언컨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완성차의 판매 단가를 높여갖고 실적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부품은 이 단가가 고정이 되어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인플레도 오르가고 있는데 이렇게 판매량이 줄어가지고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반도체 해소가 된다? 자, 그러면은 부품물이 다시 판매 늘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경기 침체 때문에 이 판매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워낙 이 자동차 쪽에 최근에 이 판매에 대한 이 속도가 느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 때문에 조금 더 팔리는 건 감안을 하면서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PC 판매 확 줄어든다. 미국 반도체주 와르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삼성 하이닉스 영향을 받은 거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환율 쇼크 때문에 몇몇 기업들이 출렁하는 게 벌써부터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본 잠식 초비상 얘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은 해외 쪽에 환율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정제마진 0달러, S51 실적 먹구름, 정제 제가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요 사이클 다시 돌기 전까지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이 정책적인 변수들 때문에 꾸준하게 리스크로 작용을 받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메가 FTA 얘기 나오면서 이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으로의 이 판매 역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 수혜를 받는 기업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왜 올라가지? 여기랑 엮였구나. 이렇게 해서 빠르게 올라타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다. 이거 생각해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OLED 신규 투자에 장비업계 순풍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소형이 좀 주력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타이밍에 OLED 신규 투자를 진행을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이 지금 뭐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아니면 삼성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핸드폰 판매량이
이 내년쯤이나 내후년쯤에는 다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 신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굳이 이 타이밍에 신규 투자를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그리고 마스크 벗자 화장품 불티, 티몬 뷰티 전문가 신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 내에서도 화장품 관련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뭐다? 지금 곧 있으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솔솔 피어오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기초뿐만 아니라 색조 화장품들 역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예전에 연구 결과 기억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제 안 좋아지면 화장은 더욱더 화려해진다 라는 내용 이제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색조 화장품의 판매량은 증가를 앞으로 하면 했지 감소를 할 가능성은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보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자, 요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톡방으로 다시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해서 뭐 하락이 끝났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숨은 돌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어떤 걸 뚫어야지 본격적인 반등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제가 시장 정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유로존 제조업이 지금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내용 말씀을 드렸었죠. 자, 물론 여기는 원자재 이슈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건 전기세 이슈로 인해서 이 제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국가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부터 시작해서 원전 부분들까지 이쪽 시장으로 침투를 해줄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기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뉴스만 놓고 본다면 뭐 바뀌지 않아요. 계속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CP를 회사채로 차환을 하면서 차입 구조의 장기화를 시동을 한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이러한 체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좋은 뉴스라 계속 두산이 사업상으로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두산이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건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 몇 년간 고생이라는 고생은 진짜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 요번에 또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좋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또 만회하고 좋은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니 이러한 부분의 내용들은 나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현재 두산을 보자면 일단 첫 번째 수급을 볼게요. 아, 좋습니다. 이제는 좀 수급도 괜찮은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오늘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지만 빨간불로 끝나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계속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커버링 정도에서만 끝나는 정도로 이제 보여지게 된다면 옆으로 길어지는 횡보하는 이런 구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까지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플러스가 찍혀주길 요거를 기원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외국인 수급은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어떤 걸 봐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에게 제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저점 지지가 어떻게 했을 때 나타나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현재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왔던 음봉 있죠. 여기를 잡아먹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조금 편하게 보는 거 이걸 1번으로 놓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떨어졌을 때 11선 이탈을
다시 11선 돌파를 계속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고 자리를 잡았을 때 11선 돌파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다. 이걸 2번으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11선을 돌파하고서 괜찮은 모습이 한 번씩 나온 거,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11선을 돌파하면은, 뭐 여기서 본격적인 상승까지 힘들더라도 21선 수준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운 좋게 21선까지 뚫어주고, 그리고 아래서 떨어지는 61선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481선까지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총정리,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고 있는 뉴스들, 나쁘지 않다. 좋다, 오히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놓고 봤을 때에도 지금 외국인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좋게 평가를 할 수 있고, 혹시나 오늘 양봉에서 끝났는데도 플러스로 끝나게 된다면 더 좋다. 이건 훨씬 좋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든가, 아니면 11선, 요거 돌파까지 연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편하게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진 다음에, 일단 11선 돌파했을 때 21선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61선까지 빠졌을 때 60일까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481선까지 우리는 목표를 잡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오늘의 영상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 말씀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